그 매번 수능은 한파. 하지만 안 추웠죠 그렇게? 네. 96년 수능 안 추웠어요. 아, 네, 동갑이어서. 그래서 변명할 거리가 없었어요. 추워서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손이 얼어서 막힌 거 잘못했다. 혹시 그날 저녁에 비 맞으시면서 우셨나요? 저희는 눈 왔습니다. 아, 어? 광주 지역은 네. 눈이 왔나 봐요. 아 그래요? 네. 서울보다 따신데? 네. 그럼 또 눈이 오더라고요. 아 나름 이제 그때 좀 이상 한파였다. 저희는 빗물이 내렸거든요. 빗물이 내리면서 눈물처럼. 눈물도 같이 내려. 아니 눈물 내렸지 수능은 아니었는데 눈물이 같이 내렸죠. 우리는 12월 수능이었기 때문에. 네. 아, 저희 12월 수능이었어요? 네. 아, 12월 수능.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요즘 나요. 사람인 것처럼. 네. 아무튼 아니 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의 아픔. 그리고 저 하나 이제 또 기억나는 건 뭐가 있냐면 수능 끝나고 학교가 텅텅 비어 있는. 그 다음 날 갔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위로가 됐어요. 네. 나만 망한 게 아니었구나. 저도 그랬습니다. 그쵸? 그날 밤은 모든 게 다 절망적이었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같이 절망적이더라. 뭐 이랬었던 기억이 있죠. 혼자 공부 잘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 없잖아요. 전 진짜 계속 말하죠. 이거 정말 깨알렸는데 전 정말 공부를 잘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못하냐 잘하냐로 놔두면은 뭐 잘한다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진짜 주변에 날고 기는 막 변호사들한테 저는 아 그렇구나 열심히 정말 사셨구나 이런 겸손했다. 겸손한 마음. 그 운이 세상은 좋아서 다 변호사가 됐다. 각자만의 어떤 경쟁과 각자만의 어떤 컴플렉스와 네. 컴플렉스는 아니고요. 네. 운이 좋았다. 알겠어요. 근데 이 수능 전후 학교의 모습,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 질문 하는 거예요? 뭐 들어가는 질문이죠. 어떠셨는지 선생님 뭐 어떠셨는지. 네. 저는 그냥 그거밖에 기억 안 어쨌든 나요. 선생님도 어쨌든 어느 정도 이상의 수능 점수를 취득해서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지위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 지위를 활용해서 폭삭 망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폭삭 망해서 절망밖에 없을 때 그때 저랑 2년간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걔는 점수가 오히려 올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참 멋있었던 게 전화가 와서 야 뭐하냐? 막 이러면서 나와봐. 그래서 지네 집으로 불렀어요. 우리 밑에 골목에 살았거든. 그러더니 걔가 오더니 야 솔직히 말해 몇 점이야? 와 저 진짜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저 그때 우리 때는 수능 200점 만점인데 200점 만점이었죠. 제가 한 18점, 20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낙폭이 한 10점 나왔을 때 저 더 떨어졌었어요. 근데 평균 한 10점 정도 떨어지는 시험인데 전 더 떨어졌죠. 저 같은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맞죠. 몇 점 떨어지셨어요? 저는 비슷하게 나왔어요. 평소 점수랑? 네. 아, 평소 여기- 점수가 뭐 그럼 왜 더 떨어지시는? 별로였기 때문에? 왜 더 떨어졌다고 분석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나오던 그러니까. 모평 점수가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더 떨어진 그러니까 거죠. 다른 애들이 10점 떨어질 때 왜 18점 떨어지신 거예요? 저는 그것까지 다 기억나진 않아요. 나도 떨어졌어요. 그거 확실히. 근데 친구가 보더니 솔직히 점수 말하더니 그땐 신문으로 이제 학교 이렇게 볼 텐데 걔 옆에서 다 체크해 주면서 가능해. 불가능하지 않아. 나랑 같이 가자. 고맙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친구네요. 걔 때문에 이제 기운이 나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때문에 이렇게 원서 쓰고 네. 대학 갔죠. 너무 지금 연락하세요? 아니요. 지금 고맙다고 한번 야 영상. 연락 좀 해봐. 이름은 실명을 승원아 연락 좀 해라. 난 너 사랑한다. 근데 그 기억났던 게 전날 수능 전날 밤에 아버지가 참 우리 아버지가 그런 적이 없는데 나한테 수고했다. 손을 내면서. 이게 평생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딱 해서 그 손을 잡고 펑펑 울었는데 그때는 뭘 느꼈냐면 진짜 부모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날 밤에 막 밤에 이렇게 수능 본 날 밤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나만 그래. 아무튼 밤에 막 계속 꿈을 꾸는 거야. 망한 꿈. 그러면서 진짜 이게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도 모르고 딱 깼는데 야 새벽 여기 엄마 아빠가 정말 가난한 집이어서 이렇게 벽 하나 사이에 붙어 있는 방인데 엄마 아빠가 신문 펴놓고 이게 어떡하지? 눈치 보니까 망한 것 같은데 어디 이러면서 너무나 현실적인 대화를 둘이 나누는 거야. 그때 내가 진짜 배신감을 느꼈지.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결국은 대학을 보내려고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뭐 복잡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방황할 때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저를 이제 이끌어줘서 대학을 잘 갔던 저는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어떤 추억이 있었어요? 일단 이제 수능 일단 점수가 안 떨어졌다는 얘기는 득을 봤다는 얘기인데 뭐 그러니까 점수가 별로 공부를 별로 못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득은 없었고 폭풍과 몰아쳐도 네네, 이끼는 살아납니다. 뭐 눈치 작전 잘했으면 제가 나온 대학보다 뭐 한두 단계 정도 높은 대학 갈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막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아무데나 안 떨어질 때 놓고 와라 이렇게 하셔서 막내 특유의 네네 그래서 큰 기대도 없고 그랬었던 것 같고 그럼 수능 저는 사실 이제 저희 때는 수능 100으로 대학을 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뭐 사실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모든 학생들이
고3이 되면 대학에 대한 열망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뭐 한여름 될 때까지 뭐 다 우통 까고 열심히 막 수능 수험서 맞아. 문제 풀어도 점수는 그닥 위치가 다들 이렇게 정해져 학기부터 있으니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는 없고, 근데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00점 만점 중에 8, 90점 정도 맞던 친구인데 몰랐어. 근데 그 친구가 그 시험 보는 날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교회에 다니는데 어디 교회에서 이제 응원을 나와서 자기가 너무 좋아했던 가스펠송을 막 불러주면서 응원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찍은 것도 다 맞아가지고 140점 가까이 맞아서 당시에 이제 한 144점 140점? 네, 144점, 146점 만들면 이건 서울대 하이학과를 합격하던 최하위학과. 연고대도 몇 개 좀 네. 하이학과 지원 가능하지. 네네. 근데 이제 뭐 이 친구가 상경의 꿈은 없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전남대와 광주교대를 다 합격했는데. 그럼 거의 뭐 전교 탑으로 가. 그렇죠. 이제 거의 그 정도 점수면 상위 4%. 그래. 네. 그때만 해도 또 지방대가 훨씬 지금보다 인세가 높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정말 찐 것도 다 맞는 그런 이게 실력만으로 맞아, 운이 되는 중요해. 맞아. 수능이 아니다. 약간 이런 것들의 그렇죠. 전형적인 그렇죠. 예를 보여줬던 게 이제 제 친구가. 근데 이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주제는 아니지만 사실 이게 좀 중요한 지점이 뭐가 있냐면 이 지역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 그 위계가 더 강하고 확실히 이제 지역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또 그 대하는 태도가 달라. 근데 이런 게 또 우리나라 한국 교육제도가 전혀 또 반영이 안 되고 지금 또 서울 집중성을 가고 있어서 이런 대화는 이제 우리 세계에서 없는 대화여서 그렇죠. 진짜 아니 그래서 그때 사실 스카이 말고는 진학 지도를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하죠. 지방에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제 지금 완전 상황이 달라져서 모두가 인서울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지. 180도 역전됐지만 맞아. 저희 때는 그때만 해도 그랬어. 스카이가 진짜 아닌 그랬어. 서울에 네, 있는 맞아요. 대학은 알아서 자기가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 원서 도장 안 찍어준다는데 확 꼬셔가지고 그렇지. 떨어져도 좋습니다. 써만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래서 심지어는 제 지인은 성균관대 모 학과를 이제 그, 천재네, 천재. 그 수시로 특차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기준이 그 수능 5% 맞아요, 까지가 이제 맞아요. 자격 조건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수능이 너무 어려워서 그랬는지 지원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미달이 났는데 담임 선생님이 너는 이게 수능 5%에 내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내신이 이제 조금 붙거든요. 너는 100% 떨어진다. 그래서 중앙대를 써라. 그랬는데 그때 미달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담임 선생님 못 썼죠. 못 담임 썼어. 선생님이 안 써줘가지고. 담임 선생님을 내가 미워했겠다. 근데 아이고. 이제 담임 선생님도 유혹할 게 없는 게 담임 선생님 그간의 산술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고. 정확하게 이제 접근을 해서 결과를 뽑아주신 거기 때문에. 아이고. 아니 그래도 중앙대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네. 그래도 그런 정말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하고 별 차이는 없는. 네네.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되게 뭐 그냥 편하게 보고 쫄려하는 또 스타일이에요. 쫄려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가채점 하잖아요. 근데 저희 오빠가 가채점을 해줬어요. 친오빠가. 대신? 네. 근데 너무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점에 한 2개 틀리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약간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첫 번째 시험 성적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해서 이제 막 한강이라도 가야 되겠다. 바람을 쐬러. 한가을 갔다고? 얘기가 이렇게 극단적이야. 아빠가 너무 걱정을 하는 거 아침에 그래서 수능 다음날 아침에 그래서 아빠가 저렇게 안아주시면서 괜찮아 또 보면 되지. 그래서 되게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너무 암담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오빠가 채점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 기입했는지 오빠 채점 잘못해서 한 가채점보다 10점은 더 올라서 1등급 안에 들어갔는데 오빠가 일부러 그랬던 게 아닐까? 정신 차리려고 너 한번 다녀봐라고. 그래서 1등급에 들어가서 진학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죠. 저도 이제 가채점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점수 8, 90점 맞다가 140점대 맞은 그 친구가 워낙 그 공부에 감이 없다 보니까 언어 영역을 채점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언어 영역하고 수리탐구 2가 문항수가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어 영역을 수리탐구 2로 정답을 채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거의 일진급 포스를 가진 친구인데 1번부터 15번까지 채점했는데 한 개 맞았다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이렇게 싹 흘리는 그러면서 갑자기 또 박장대소를 하더니 언어 영역을 수리탐구 2로 채점을 메고 있으니 답이 맞겠냐 그러면서 아주 그냥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그런 포스를 보여줘요. 나는 그런 게 없어. 채점을 틀려본 적이 없어. 정확하다. 점수는 안 나오고 항상 채점은 정확한. 수학은 못하는데 산수만 잘하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6월 모평, 9월 모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특히 이제 9월 모평 뭐 이렇게 되면 재수생들도 같이 보기 때문에 9월 모평이 실질적으로 수능에 가는 때다. 뭐 이렇게 얘기를 예전에 제가 입시 강사 시절 때 이렇게 떠들었었거든요. 어때요 이번 9월 모평 보시고? 일단 이번 9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라는 대통령 발언 이후에 치러진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전에 보면 사실 대한민국의 가장 씁쓸한 것 중에 하나가 시험의 난도에 대한 바로미터가 평가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의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학원가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학원가에 무슨 학원 대표가 나와가지고 뭐 난도가 어려웠다 그러면 또 기사 쫙 달리고 뭐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지금 학원가들도 대통령 발언위에 막 무슨 조사네 무슨 뭐 맞아, 수사네 하면서는 이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뭐 모든 학원가가 이번 9월 모평에 킬러 문항은 없었다 이런 논조들이 발언도 나오고 기사도 이제 그렇게 나오고 눈치를 보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뭐 기자들 몇 분하고 통화했는데 이번에는 뭐 킬러 문항 없었다면서요. 그다음에 그런 걸로 교육부도 보던데요. 근데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는데 킬러 문항을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교육계와 이 교육부 관료들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 수능에도 좀 교육과정을 벗어난 그런 문항들은 좀 보였던 것 같다라고 좀. 그러니까 단순한 변별력의 문제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따로 교육을 받아야지만 풀 수 있는 별도의 킬러 문항이 이번엔 없었다 있었다. 소폭 있었다. 줄이긴 좀 줄였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수능을 대비하면서 사실 이제 수능이 만들어질 때는 이 잠재력을 보기 위한 대학 수학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잠재력을 보기 위한 시험으로 태동을 했지만 지금은 무수히 많은 유형화 연습과 반복 연습과 문제풀이를 한 다음에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의 난도는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과 학부모와 그리고 교사와 학원가 사교육계 강사들까지도 이 시험이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착시에 빠져 있는 시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지금 모평 관련해서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표준 점수가 그렇게 낮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높을수록 이제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시험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대 이제 수능을 보더라도 이 9월 모평 시험이 표준 점수가 그렇게 낮지 않은 좀 높은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킬러 문항, 그러니까 진짜 초고난도 문항은 없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어떤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냈던 것이고, 저희가 9월 모평 관련해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이것이 위반됐는지 안 위반됐는지 저희가 매번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번에도 분석을 했어요. 한 결과 7문제가 이제 교육과정과 수준과 범위를 좀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과정을 철저하게 중심으로 이게 뭐 문항 출제에 대한 이제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되고 있는 것이 여전히 있다. 난이도에 있어서 조금 더 쉬워진 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러면 적절하게 정치권과 학원계가 타협한 수준이다 뭐 이렇게 들리거든요. 일종의 봉합 전략. 그러니까 사건이 해결되거나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슈만 안 되게 만드는 전략. 요게 언제 때부터 사실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도 비슷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봐요? 뭐 그렇다고 좀 볼 수 있는 면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사실 좀 지형도가 달라진 게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 이제 정권에 반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매체들이 있었다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계속 노이즈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이번 그 9월 모평과 관련해서는 좀 그런 요소들은 상당히 좀 만들어지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뭐 일단 그 모평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시험 끝나고 나면 학원가에서 시험이 1교시 끝나자마자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막 이렇게 강사들 다 모여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내는 정보가 제일 먼저 헤게모니를 장악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면 이번 수능 시험의 뭐 난이도 혹은 뭐 교육과정 준수 여부 그리고 이번 그 수능의 진위에 대해서 사실 알 권리를 정확하게 얻기는 매년 어려운 것 아닌가. 어렵다. 그리고 항상 뭐 사실 이번에도 보면 뭐 그동안 평가원이 항상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했다. 난도만 어려웠을 뿐이다. 그랬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킬러 문항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평가원장이 사퇴하고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진짜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홍민정 대표님도 이야기하셨듯이 표준 점수를 놓고 보면 수능이라는 시험이 절반 이상의 수험생들이 평균 점수도 못 받는 그런 어려운 시험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가 뭐 만점이 몇 명 나왔냐, 그 다음에 뭐 표준 점수 만점이 몇 점이었냐,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의 시험 결과를 가지고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다라고 결정해버리는 오류에 빠져 있는 게 수능의 가장 큰. 그건 좀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상위권 위주로 모든 걸 판단을 하는데 사실 이제 중하위권 위주의 기준을 좀 따져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중하위권한테는 전혀 어떤 그러니까 중하위권에 대한 타겟팅 고민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번 9월 목평도 이제 지난번에 대비해서 그 만점자가 수학 만점자가 한 3배 정도 1.7배 정도 늘었다고 해요. 2,500명 정도. 근데 사실은 4등급이나 이런 데는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뉴스에는 계속해서 이제 3배가 늘었다, 3배가량 늘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헤드로 계속 이제 뉴스가 생산되고 있는 걸 보면 본장 선생님 말씀이 좀 맞는 부분이 있죠. 야, 이건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다. 그렇죠? 아니, 왜냐면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 이런 거 이제 발표 내용들 보면 언제나 항상 나오거든요. 이렇게 지금 제 입장에서 모든 걸 다 신경 쓴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상위권은 상위권들대로 높은 학습 능력을 고취시키고 중위권은 중위권대로 하위권은 하위권대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이렇게 올리는 걸 목표로 항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기괴했어요. 도대체 무슨 우리는 이놈의 나라는 모든 아이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올리려고 하는구나. 근데 지금 말씀 듣다 보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논해지는 담론은 오직 소수의 상위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우리가 옛날에 10대 때와 똑같이 뒤에서 이렇게 책상에서 엎어져 자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질적 개선은 여전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걸 배려한 시험은 없다. 맞아요.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역대 수능 만점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수능 시험 만점자 34명 나왔거든요. 전과목 만점자. 전과목 만점자가. 진짜 많이 나왔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수능이 쉬워진다 그러면 만점자가 막 1,000명, 뭐 2,000명 나와가지고 막 입시가 아예 안 될 정도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사고들을 하는데 사실 엄청 쉬워도 전과목 만점자가 40명 미만 나오는 사실 어려운 시험인 거죠. 그 말도 좀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학업성 지도를 평가하는 학업성 지도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뭐 검정고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 때는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연합고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연합고사는 만점자가 막 천지 삐까리 나오는 시험이잖아요, 사실. 그것도 잘 못 봤어요. 저도 못 보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형이 만점을 쓰시죠. 시험인간이어가지고 저희 형이 만점자거든요. 연합고사. 그래서 이제 막 저를 엄청 핍박하고 가시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그 중학교 전교에 좀 그 전교에 만점자가 그래도 학교당 심심치 않게 나오는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냐.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학교 교육 과정을 잘 이수했냐 이수하지 못했냐 정도를 당시에도 시험이 그런 정도의 난도로 출제가 됐던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대학 수학력 시험도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 정도를 갖추고 있냐, 학업 성취를 도달했냐, 뭐 이런 정도에서 평가한다라면 지금처럼 막 경쟁이 이렇게 막 치열하게 붙어가지고 막 죽을 똥 살 똥 하고 막 이런 시험은 아니어야 될 텐데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아니, 저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저희가 문재인 정부에서 그 불수능 손해배상 소송을 했었잖아요. 근데 킬러 문항 출제된 거 없다. 약간 그런 식의 결론이 났단 말이죠. 재량권 안에 있다 다. 근데 이제 그래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킬러 문항이 출제가 됐었다라는 게 그래도 인정을 한 거거든요. 나름 진일보한.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아쉬운 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점들이 있지만 전에는 아예 그냥 수능은 이제 무결한 그래서 물어본 거야. 아까 그런 시험.
약간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 난이도에 있어 특히 뭐 출제 뭐 사실의 어떤 오류나 약간 이런 것들은 계속 논의가 됐었지만 이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는 첫 정말 첫 네. 이제 뭐 경험 첫 정보다. 첫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조금 더 나은 시험으로 가기 위한 그런 도약들이 더 필요한 그리고 가능성이 또 있는 뭐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또 뒤에도 뭐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제 2028 대입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 정책을 좀 이런 어떤 개혁의 바람을 타서 좀 잘 시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생기는 것 같아요.